안녕하세요. 2월 4일 완초수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황희삭 선생님이 완초수에서 확률 파트를 공부하고 연상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노트 6번 1차 유리방정식 및 복소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해주시죠. 음, 음. 일단 제 제가 이제 확률 파트를 공부하면서 이제 연상한 내용이나 같이 공부한 내용들을 오늘 가볍게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제 발표 내용은 이제 틀리거나 이제 수학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예, 재미로 봐주세요. 어, 1월 16일에 이제 강성훈 교수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이런 유머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사전 내용은 이제 교수님께서 공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공유 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 검사실에 대한 사진을 올리고 이제 뭔가 불편하네요라고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이 톡방에 올린 내용은 이제 펑셔널 애널리시스가 이제 한글로 해석할 때 중의적으로 이제 기능 검사실이라는 의미와 함수 해석하기라는 의미 두 가지로 단어가 중의성을 가지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이제 약간 살짝 비꼬아, 살짝 꼬아서 이제 뭔가 불편하네요라고 약간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멘트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너디한 느낌이 있는 말씀이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머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이 톡방 자체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모인 수학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게 기능 검사실이 아니라 함수 해석학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이 방이 수학 커뮤니티가 아니라 간병 위로 방이랬다면 혹은 수학 커뮤니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모인 방이었다면은 이런 사진과 이런 멘트를 주셨을 때 과연 사람들이 함수 해석학을 떠올릴 수 있었겠냐. 그래서 진짜로 이제 뭔가 환호방이었다면은 뭔가 어디가 불편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학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제 함수 해석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 글에 공감한 사람이 이제 총 18명인데 이제 17명은 여기에 이제 그 유머러스함을 이해하고 웃음 표시를 했지만 단 한 명 이제 저는 슬픈 표시를 했죠. 그래서 좀 저는 다른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러니까 교수님 머릿속에는 이런 가설이 있지 않았을까. 멤버 다수가 이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중의성을 이해하고 유머가 통할 것이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가설을 거친 과정을 이제 제가 그 확률 공부하면서 최근에 읽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베이지 통계학 입문 이 책에 나온 그 베이지 추정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지 추정 단계는 총 6단계가 나오는데 타입의 사전 확률 설정, 타입의 행동에 대한 조건부 확률 설정, 행동의 관측,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소거, 남은 확률의 정규화, 사후 확률 확인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타입의 사전 확률 설정에서 이제 이유 불충분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유 불충분의 원리는 이제 구글에서 설명 나온 것처럼 이제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신뢰도를 동등하게 설정하는 이제 확률을 분포시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불충분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걸 이 게시글을 유머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 유머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 반절로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세상을 이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좌뇌형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뇌형 사람이야, 혹은 학교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규적인 과정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과, 문과로 나뉘게 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머글을 보고서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반절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이거에 대해서 재미를 못 느끼고 이제 이 유머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반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0.5 대 0.5로 해서 총 더하면 1이 되고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반으로 확률을 정의했고요. 그다음에 이 유머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타입이라고 이제 하면 이 타입의 행동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설정했을 때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거라서 일단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유머를 받아들이면은 사람 만약에 이해를 하면은 유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여기 웃음 이모지를 표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냥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같이 공감 글을 눌러줘서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어떤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10명 중에 8명이나 9명 이상은 이제 이해를 하고서 유머를 이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소 0.8 이상의 가능성을 설정을 했고 이제 유머를 이제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 약간 사람마다 또 유머 코드가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너드한 감성이 없는 사람은 이게 재미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학 커뮤니티고 이제 방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절반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반대로 이해를 전혀 못하면은 당연히 이게 재밌는지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0.6을 잡았는데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재미가 없을 것은 거의 분명하니까 이걸 조금 더 높게 잡았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관측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의 그런 이 글에 대해서 반응을 저희가 관측을 했죠. 그래서 이걸 유머 있게 받아들인 사람이 다수라는 걸 이제 행동에 관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측을 했으니까 이게 이걸 유머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은 확률을 이제 소거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약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의 어떤 중의성을 이해하고서 유머가 통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을 이제 어 그러니까 이걸로 잡으면은 이제 유머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서 그 나머지의 가능성은 전부가 소거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쭉 계산을 해보면은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서 재미있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 대 이해를 했지만 이걸 재미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0.2니까 이걸 전체를 이제 더해서 거기에 분자를 취해주면은 여기서 말하는 확률의 정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따지면은 67대 33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해를 하고서 재미가 있다. 혹은 이해가 안 되면은 전혀 재미가 없다. 라고 비율을 따진 게 57대 4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0대 50은 수학 커뮤니티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무작위, 조건이 없는 경우에 확률을 가정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수학 커뮤니티라는 조건을 걸고서 계산을 해본 거죠. 여기서 만약에 0.8이 아니라 이걸 0.9로 두고서 계산을 하더라도 75 대 25가 돼가지고 이제 80이 안 돼요. 그리고 음,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처음 만약에 제가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설, 그 단어의 중의성을 이해하고 유머가 통할 것이다, 다수가. 저는 이 다수가 이제 최소한 8명에서 9명 이상, 그러니까 80%에서 90% 정도는 그 유머를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방금 요 전 페이지에서 좀 가다가, 어, 이, 지금 제일 큰 표를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5번, 이제 4, 5번을 하신 거잖아요. 아, 네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소거하고 남은 확률 정교화를 한 방식이 잠깐 거기서 조금 제가 맥락을 놓쳤는지, 그래서 지금 75대 25가 된 건데, 아니요, 이거는 이제,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0.8로 잡았을 때는 네. 이제 67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음, 하고서 유머가 통하는 사람이, 근데 이걸 음, 제가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닌가 해서 0.9로 올렸을 때 음, 이제 이게 75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18. 유머를 이해하고서 아니 그 단어의 중의성을 이해하고 유머가 통하는 사람 확률이 이제 75가 된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래서 67대 33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가 67대 33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중의성을 이해하고 음, 유머러스하게 그 게시글을 받아들인 사람이 음, 67. 아, 이걸 유머를 이해했지만 이게 재미가 없다. 음, 그렇게 받아들일 확률이 33. 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7대 43은 음, 이해를 했으면은 재미가 있지 당연히. 음, 그게 57. 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재미도 없지. 음. 그게 43. 아,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설명 능력도 약간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에 물어봐 주시면은 저도 함께 설명하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처음에 우리 생각은 이제 수학 커뮤니티니까 당연히 뭐 이런 유머 글을 올리면은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해하고 재밌게 받아들이겠지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80대 90으로 한 10명 중 있으면 한 8명에서 9명은 최대한 그렇지 않을까 이제 저는 이렇게 당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근데 사실은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근데 이것도 일단 약간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임의적인 주관적인 확률을 마음속에 품고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마주를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네, 어떤 실행을 해서 경과를 관찰했을 때 이게 사실에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다르다는 걸 이제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이제 사람 간의 어떤 갈등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 확률이 있고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면은 사후 확률이 나오고 이 사후 확률을 다시 사전 확률을 설정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비슷한 케이스의 데이터를 얻고 다시 사후 확률을 얻어서 점점점 이제 참에 가까운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제 어떤 조건부 확률이나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조건부 확률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 희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희극을 공부한 분들도 이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프랑스에 이제 군대 군인인데 이제 시라노라는 코가 길고 못생겼지만 어떤 지성이 뛰어나서 편지도 잘 쓰고 그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또 되게 똑똑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이제 자기 팔촌 여동생이 이제 록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는 이제 시라노와 마찬가지로 지성을 가졌고 그다음에 매우 이제 그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알아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죠. 근데 이 그래서 이제 시라노는 이 록산이라는 여성을 계속 짝사랑을 해왔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외모가 미모가 없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이 록산에게 고백을 못하고 계속 이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죠. 그리고 이 크리스티앙이라는 남자는 시라노가 이제 근무하는 그 부대에 전출을 온 신입 그 장교인데 외모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 잘생긴 외모에 비해서 여성 앞에만 가면은 이제 목석이 되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속삭이거나 어떤 사람을 매료시키는 약간 매력적인 능력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은 뒤에 록산이 시다노를 그, 또 빵집에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크리스티앙을 이제 첫눈에 보고 반했다. 근데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서 이 시라노가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록산을 도와주기로 해요. 근데 이제 내면 속으로는 이제 속이 많이 상했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데 다른 남자를 이제 자기 사촌 여동생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리스티앙이 전출을 오고서 이제 이 크리스티앙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이 크리스티앙도 록산을 좋아하는 게 맞고 록산이 이제 시라노를 통해서 크리스티앙이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도록 부탁을 했는데 이 크리스티앙이 이제 자기는 그런 언변이나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시라노가 이 크리스티앙 대신에 대신 편지를 써주기로 해요. 대필 편지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 대필 편지를 써서 크리스티앙 대신 크리스티앙을 가장해서 록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록사는 이제 그 편지가 크리스티앙이 보낸 건 줄 알고 점점 사랑이 커지고 이제 시라노도 이제 크리스티앙이라는 그런 껍데기 뒤에 숨어서
자기 사랑을 계속 록산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크리스티앙은 록산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그게 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결국에는 내용이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노는 자기가 이제 편지를 대신해서 썼기 때문에 그 영혼이나 홍 같은 거는 진정일지라도 이제 껍데기는 크리스티앙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가 없고, 크리스티앙은 설사 록산이랑 만난다고 해도 자기가 그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시라노처럼 사랑을 속삭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록산 같은 경우에는 시라노의 혼에 크리스티앙의 껍데기가 만난 이 가상의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록산도 즉 허구적인 인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음, 내, 내 친구가 이제 시라노의 친구가 시라노한테 그래도 한번 사랑을 고백을 해보지 그래요. 근데 시라노가 자기 못생긴 외모 때문에 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못생긴 외모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사랑이. 그리고 크리스티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변이라던가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록산이 나를 사랑하면은 사랑이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시라노가 계속 편지를 써주다가 이 록산이 자기한테 넘어온 것 같으니까 시라노한테 이제 더 이상 편지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러고서 이제 크리스티앙이 록산한테 갔는데 크리스티앙이 뭐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이제 그런 아름다운 언변을 하지 못하니까 록산이 금방 싸늘해져요. 그래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록산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 자체가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 조건들을 잘못 두고서 또 사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들인 거예요. 그 거의 마지막에 이제 록산이 전쟁터에서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티안과 시라노가 전쟁터를 떠나는데 이 록산이 그렇게 찾아와요. 시라노가 이제 크리스티안 몰래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편지를 록산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전쟁터에 연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외모가 이제 잘나지 않고 추남이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을 것이다. 당신의 혼이 당신의 어떤 외모를 이겼다. 당신의 어떤 아름다운 외모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당신을 좋아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라노가 만약에 자기 어떤 이런 커다란 코라던가 크리스티앙처럼 잘생긴 외모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록산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고백을 하거나 뭔가 접근을 했으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걸 봤을 때. 그리고 근데 혹은 다른 관점으로 록산은 크리스티아노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록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떤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접근 기회는 크리스티앙의 잘생긴 외모를 보고서 먼저 기회가 주어졌고 그 잘생긴 그 외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접점에서 이제 시나노의 편지로 그 사랑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잘생기지 않았다면 크리스티앙이 잘생기지 않았다면 아예 그런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와가지고 이제 록산이 크리스티앙한테 말했던 그 고백들은 틀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틴 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자기가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완전 망했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능력을 굳이 그러니까 크게 이제 비중을 안 두고 일단 저돌적으로 돌진했는데 결국에 파국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사랑은 뭔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결말이 나긴 하는데 아까 이제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조건하에서 실행을 하고 경과를 관찰한 후에 그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어, 세 사람 모두 뭔가 잘못된 어떤 사전 확률과 상률 확률을 가지고 좀 너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좀 더 시라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음. 그럼 마지막에 네. 어,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 주셨을 때 그 B라는 거는, 어, 그 각각의 그 B가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제 그 시라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라노는 시라노가 B였고 사랑이 이루어진다가 A였고 일단 그랬던 이거 거죠. 뒤에 음, 설명드렸던 이 문학 작품에 음, 대한 이런 확률이나 이런 건 음. 그러니까 약간 수치보다는 어떤 관념이나 생각을 어떤 사전 확률처럼 두고서 아, 거기에다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러면 그 B에 해당하는 관념은 뭔가요? 시라노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음, 크리스티앙은 이제 언변이나 어떤 그런 관계 지속에 대한 오만함, 음, 록사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음, 시라노의 내면과 크리스티앙의 외면이 결합된 허구의 인물을 사랑하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음, 조건이 되는 거죠. 음, 조금 알겠습니다. 고영아 선생님께서 채팅방에 먼저 나가신다. 기침이 나오신다고. 아, 음, 건강 챙기셔야죠. 음, 음. 음.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신 이제 B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조건을 아주 굉장히 어, 그냥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고 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 인물이 가진 그냥 인간적 자산 같은 그런 전반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런 네, 조건 네. 하에서 어, 이 사람들 모두 동일한 어떤 사랑을, 이성적인 사랑을 원하지만 그게 어떻게 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음, 그렇게 달라져서 이 세 사람 모두 행복한 음, 결말에 이르지 못했다. 재밌게 라는 들었습니다. 예, 감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본인 개인들의 개인 자신의 조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확률이 초반에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다. 아, 네. 네, 그쵸. 음, 그런 거죠. 그쵸. 네. 혹시 고영환 선생님 지금 채팅으로 말씀 남겨주시고 계신데, 아, 어, 그러세요. 잠시만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음. 아, 음. 네. 그게, 네. 음.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면은, 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이지 추정이고, 베이지 추정의 사전 확률은 이전에 계산한 확률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어떤 확률인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무차별의 원리, 이유 불충분의 원리 같은 걸 이용해서 주관적인 확률로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관적인 확률이란 그 확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 어떤 인간의 믿음에 기반한 확률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확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후 확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지금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 표를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0.8이고 이게 왜 0점이고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보통은 이제 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 여기다 데이터 값을 넣고서 계산을 해서 조금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끔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거를 유머로 느끼느냐 마느냐 0.5, 0.5는 그냥 반반으로 설정한 거고 어, 그, 거기에 0.8, 0.2, 0.4, 0.6은 황희사 선생님께서 좀 임의로 값을 정한 거긴 하시죠. 이 아, 상황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에 거는 다 임의죠. 네, 그쵸. 네. 임의인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아니 그 음, 이걸 보고서 음,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만약에 많으면 반반일 것 같다. 음, 근데 이 반반일 것 같다는 어떤 증거라던가 이런 게 없으니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유 불충분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50대 50으로 설정을 한 거고 이제 이 표의 내용처럼 이제 이해를 했으면은 이걸 재미있게 받아들일 것 같다. 한 10명 중 8명 있으면은 음, 나머지 2명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음, 이걸 설사 이해했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이과적 감수성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10명 중에 4명은 재미없지 않을까. 그래도 수학 커뮤니티니까 5명보다는 적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이게 재미도 없을 테니까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자체를 뭔가 조사를 하거나 통계 값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이 숫자가 설득력이 있다는 걸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서 임의로 설정한 거죠. 그럼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 조건부양 확률 공부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생각들을 혼자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약간 음, 이게 설명 부족한 것 같은데 음. 지금 이것과 이 표 두 개를 어,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적용을 해서 계산한 게 지금 이 표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네. 근데 지금 저는 이걸 이 유머러스한 이 유머의 이해라는 걸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유머가 아니라
어떤 암에 걸릴 확률 이런 걸로 설정을 하면은 이제 확률이 지금 여기 50대 50인데 한 0.01 대 0.99 이런 식으로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양성 판 검사를 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어떤 중차대한 질병 같은 거에 걸렸을 때 재검을 해보고 또 이제 병원을 바꿔보고 이런 시도가 필요한 이유가 확률적으로 계산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높은 확률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확률 배울 때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처음 봐가지고 네. 모르.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발표는? 아, 네. 네, 발표 재밌게 들었고, 오늘 저희가 그래도 계속 진도 나가는 거 미뤘으니까 오늘 조금이라도, 어, 해볼까요? 아, 네. 방정식, 그 1차 유리방정식 초반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현재, 잠깐만요. 음, 잘 네. 잘 보이시나요? 아, 네, 잘 보입니다. 이거 이렇게만. 네. 그러면, 지금 약간 넓게 볼까요? 네. 요만큼이 이제, 아이고, 첫 페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제 문제가 나오니까, 첫 페이지에 있는 좀 이렇게 용어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음, 어, 고영아 선생님 지금 기침을 하시니까 황희정 선생님 조금 읽어 주시겠어요? 아, 네. 음, 그냥 위에서부터 해볼까요? 예. 1차 유리방정식 및 복소수. 목표. 한 변수의 1차 및 유리방정식을 풀이한다. 주어진 변수에 대해 공식을 풀이한다. 1차 또는 유리 모델을 사용하여 응용 문제를 풀이한다. 복소수를 단순화하고 연산한다. i의 양의 정수 거듭 제곱을 계산한다. 네, 여기 목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단어나 문장 같은 게 있을까요? 고영아 선생님 채팅방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저희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랑 저랑 거의 둘이 하니까 변수 네, 괜찮습니까? 변수는 이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정해지지 않는 네. 문자식의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아하, 이게 제가 그냥 이걸로 열어서 아 잠시 제가 그 노터빌리티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건 아, 아니고 이게 더 이거 화질이 더. 맞죠? 네, 같은 거죠? 네네. 됐다. 이걸 하면 레이저.
레이저가 어딨지? 됐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 둘이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음. 1차, 괜찮으신가요? 1차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가물가물한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인데 x의 1제곱항은 1차식이고 음. 2제곱항이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2차식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나요? 네. 또 저의 청소년 수학 실력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에서, 어, 네네. 청소년 수학 하려니까. 차수는 문자의 개수라고 합니다. 곱해진. 그러면, 아, 이게 x가 두 개라, x에 대한 2차인데, 요 항은 x가 한 개라 x에 대한 1차지만, x에 대한이 없으면 2차라고 합니다. 괜히 말했습니다. x에 대한 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 두 번째 정말요? 설명하신 거. 이건 X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그냥 학생들도 약간씩 헷갈려 하는데 처음에 배울 때 X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요게 2차 항, 이게 1차 항, 이건 상수항 취급해야 되는데 X에 대한 말이 없으면 그냥 항에 곱해진 문자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거 2차이고 이것도 2차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근데 좀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배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하는 면이 있는데 아, 어떤 문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이 항은 2차입니다. x, y, z가 있으면 3차 항이겠네요. 맞아요. 그냥 어떤 특정하지 않으면. 문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네, 저도 그게 그 고양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x에 대한이라는 기준은 낯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또 약간 중등 아이들한테 약간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어,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유리방정식. 아이고, 어, 유리방정식 괜찮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분수, 꼴, x가 분모에 있는 모양. 나중에 저희가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의 공식. 그러니까 주어진 변수에 대한 공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변수 하나만을 뭐 좌항에 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우항으로 넘긴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희가 가장 친한 공식 뭐가 있을까요? 근해 공식 맞습니다. 고영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음, 괜찮습니까? 근해 공식? 그러니까 근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니까 그 근이 주어진 변수가 되는 거죠. 이제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공식. 아래 내려가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소년만 하니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하는데 그 이상도 있고 뭐 그 어느 정도 차수가 높아지면 근해 공식이 없다고 뭐 그런 얘기가 진문수 같은데 보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심오한 얘기가. 고영아 선생님께서 복소수 시각화가 잘 상상이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어, 저도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시각화할 수 없다고 그 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기하 스터디에 참여를 하는데 복소수를 시각화하더라고요. 여기서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실수 부분, 이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가 실수 부분 A를 표시하고 여기가 허수 부분 B를 표시하게 돼서 예를 들어 2 플러스 3I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좌표평면에서는 그 한 점이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면 3,2라고 해서 두 수의 순서쌍인데 이게 복소평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한 점이 하나의 숫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거 저도 어, 실은 여기 스터디 수질에서 스터디 참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괜찮을까요? 단어가? 아니요, 저는 복소수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 옥수수? 음, 우리 나중에 얘기할까?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복수수는. 잠깐만 그냥 간단히 하면, 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넓이가 4,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하면 한 변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생각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황희 선생님이 저와 둘이 하니까 무조건 황희 선생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음, 제가 보기에 보니까 음, 지금 그러니까 복수수가 일반적인 양의 정수나 음의 정수 혹은 이렇게 실수 바깥에 있는 음, 숫자 같은데 네, 이 마이너스 5라는 면적의 한 음, 그 선? 이걸 음.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 체계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2, 음, 루트 5. 어, 여기가 루트 5 i, 네, 루트 5, i? 이렇게.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게, 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실수면, 음, 영, 양.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는데요. 0이거나 양수. 근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이 경우를 생각하면서 나온 수들인 것 음,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부분 또 읽어볼까요? 아, 네. 읽겠습니다. 오늘 이 페이지만 할까요? 아, 네. 네. 그 정의, 대수방정식 모델, 두 개의 동등한 대수식을 포함하는 수학적 문장. 대수 모델은 현실 세계의 상황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음, 한 문장 읽고 이렇게 설명할까요? 저는 아니면 모릅니다. 그, 네? 여기 이 문장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저희가 같이 아, 네. 모릅니다. 이런 대수 모델은 현실 세계의 상황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 밑에 이제 금리 계산하는 문제라던가 음, 그런 음, 예시의 문제들을 나타내는 설명 같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다음 문장은 제가 읽을까요? 네. 계속. 그 해 솔루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 음, 음, 그 x 플러스 2는 5다 했을 때 이제 음, x가 3이면 네. 해가 또, 되겠죠. 어, 저의 또 청소년 수학, 저희가,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요, 식이라는 걸 배우고, 식과 등호가 있으면, 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등식이라고, 이렇게 또 진도에서 이렇게 나가요. 나름 그 교과 과정의 그 진도가 꽤
촘촘하게 조밀하게 돼 있어요. 그냥 등식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중1 때 등장하는데 그때 한 가지가 방정식이고 이걸 조금 지워서 다시 등식에서 한 가지가 방정식이고 한 가지가 항등식인데 이 주로 방정식 위주로 중등에선 하고 항등식을 음, 고등에서 좀 꽤 그래도 다루거든요. 항등식이 중등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방정식은 그 황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차 방정식 저희가 즐거워하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등식은 사실 이런 식의 전개식 같은 경우에 항등식이 돼서 그 해라고 하면 방정식은 해가 있는데 항등식은 해가 모든 수거든요. 항상 성립하기 아, 때문에. 그래서 해가, 해라는 거는 네, 해가 어떤 숫자로 바뀌어도 항상 맞아요. 이 은이라는 등식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같다, 이제. 맞아요. 네. 등식. 그래서 굳이 항등식의 해를 얘기하자고 하면 모든 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항등식에서는 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항등식이 되도록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숫자를 구하라고 하지. 근데 방정식에서 해라는 게 있는 거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해를 구한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음.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고영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 그 아마 고영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대수방정식, 그 현실 세계의 상황을 나타내는 방정식, 제가 그 부분 얘기할 때 하시는 이제 여기 부연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활용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 맞다고 하십니다. 그 뭐지 저희가 그 초등학교 교과서 네, 보면은 맞아요. 개념이 나오고 그 뒤에 쭉 이제 실생활과 연결돼 가지고 이제 활용이라는 음, 문제가 문장식으로 서술이 되는데 그 음,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 네, 오늘 이 페이지까지만 끝내보면 그 다음에 이제 황희 선생님이 읽으실 차례입니다. 네. 1차 방정식 한 변수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방정식으로 여기서 a와 b는 실수이고 a가 0이 아니다는 0이 a는 0이 아니다. 음, 네. 네. 그러면 한 변수가 아닌 것도 있나요? 음, 한 변수가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은 지금 x가 하나라는 거는 좌표상에 표시했을 때 음, 이제 x 값에 따라서 직선으로 이제 값들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아까 위에 목표에서 공부한 것처럼 2차 x의 제곱을 따는 2차식이면은 x 값이 두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걸 이제 두 변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할 때 나오는 그 y도 함께 등장하는 아, x, y 둘 다 등장하는데 x 플러스 2y는 뭐 이런 게 한 변수가 두 변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용어에 대해서 아직 음, 명확하게 학습이 안 돼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오래됐으니까 다 수학 원래 까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나오면 이제 한 점이 아니고 이 점들의 집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식은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의 모양이 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x, y가 무슨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유한계의 순서상으로 해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a가 0이 만약에 되면은 b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음, 점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거 읽겠습니다. 다항 방정식, 폴리노미널 이퀘이션,
AX의 N제곱 형태들의 항들의 합 또는 차로 표현될 수 있는 방정식으로 개수 A는 실수이고 지수 N은 자연수이다. 음, 괜찮습니까? 아니요. 음, 어, 고영 선생님 의견은? 이런 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런 거 아닌 거,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아, 항이 나, 뭐지? 그, 이제 중학교 때 배우기로는, 어, 저희가 이제 그냥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X라는 게 등장하지 않잖아요. 문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는 별,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하다가 문자가 등장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등장하고요. 그거 문자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음수라는 걸 해요. 음수가 그때 나와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음수가 있는 연산을 하다가 그 다음 단원에서 이제 문자가 있는 연산을 하고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곱하기를 생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A라고 하고 플러스 뭐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의 이제 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식이 되는 거고 어, 이렇게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같은 항이라고 해서 이 식은 항이 세 개가 있다. 네, 이제 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죠? 음, 학교 다닐 때 하기로 그렇게 이제 묶여 있고 이제 더하기나 맞아요. 빼기로 이제 구분하는 어떤 식의 맞아요. 부분이네요. 네, 곱하기나 나눗셈으로 연결돼 있으면 항이라고 하고 이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요런 숫자를 여기도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뭐 개수라고 했던 것 같잖아요. 개수. 이렇게. 그리고 아까 음, 차수는 얘기했듯이 항에 문자가 곱해진 몇 개 곱해져 있냐? 근데 A라고 특정이 돼 있으면 이건 A에 대한 1차, A에 대한 1차, A에 대한 0차인 거고 문자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1차 항, 이것은 2차 항, 이것도 2차 항. 음, 그렇게 해서 항의 차수를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식의 차수를 말한다면 식의 차수는 뭐 B에 대해서 보자면 그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의 차수를 따르게 돼서 식의 차수를 말하거든요. 아,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B에 대한 가장 차수가 높은 아, 게 2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B에 대한 2차식. A에 대해서는 차수가 가장 높은 게 1차이기 때문에 A에 대한 1차식. 아, 그렇게 돼서 그냥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옛날에 배워서 까먹었던 거고 제 생각에 수학은 한번 개념이 자리를 잡으면 그거를 잘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까먹고 용어를 까먹는 것뿐이지. 음, 그래서 개념이 한번 자리가 이렇게 자리 잡으면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기억만 하면. 음, 그러길 희망합니다. 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질문. 맨 위에 대수식이 등식일까요? 방정식, 항등식 포함? 맨 위. 어디? 질문. 음, 맨 위에 대수식이 아, 고영 선생님 질문이 어, 금식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추측을 해볼까요? 대수식. 음, 근데 동등한이라는
멘트가 있으니까 왠지 음, 등식일 거 아니 등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 이거 지금 제일 밑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하는 추상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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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저희가 예.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음, 네, 그럼 읽겠습니다. 음, 유리방정식, 레이셔널 이퀘이션, 다항식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는 항을 포함하는 방정식. 음, 다항식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는 방정식. 음. 비율로 표현.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그 유리 방정식, 고등학교 때 이제 유리 함수랑 유리식의 계산 부분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등에서는 어, 다항식, 다항식이라고 하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다항식인데 이게 꼭 다항식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다항식이 아닌 것은.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자가 분모에가 있으면 이건 다항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다항식이 아니라는 게 문제에 꼭 나오고 그래서 이건 유리식이다. 그렇게 하는데 왠지 유리 방정식이 음, 이런 걸 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레이셔널 넘버는 이제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를 음, 말하는 거고, 음, 방정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항등식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으로 만족되는 식. 그러면은 유리 방정식은 분수꼴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가 항에 포함되어 있고, 그게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식. 다항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네,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곱셈으로 연결된 문자와 숫자의 음, 음, 곱셈으로 연결된 식. 근데 그런 식들이 어, 이제 비율로 표현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그게 건 그냥 분수로 표현하, 아, 분수가, 그러니까 비율은 분수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기인 것 분모랑 분자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의미겠네요. 네. 음. 아, 네. 고영아 선생님이 아, 보내셨는데, 뭘 보여주실 거. 음, 방식만으로 이루어진 방정식과, 분류 방정식을 음, 통틀어 말할 것이 유리 방정식이다.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유리식이 되면, 네. 음, 아, 그러니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어, 이동시키면 유리식이 되는 걸 유리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제가 복소수 부분 다 읽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a 플러스 bi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수로 여기서 a와 b는 실수 이 부분이며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a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다. b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다. 음, 음, 괜찮습니까? 아까 얘기했으니까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황희석 선생님이 예, 복수수의 컬레. 음, conjugate of a complex number 음, a 플러스 bi가 복수수라면
A-bi는 A 플러스 BI의 복수 켤레이다. 음, 음, 이 부분도 괜찮습니까? 일단 복수수라는 개념 자체가 위에서 읽었지만 아직 음, 낯설지만 켤레라는 건 이제 그 쌍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음.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네, 허수 부분의 부가 반대인 거를 켤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어?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계속 읽으면서 그 여기 개념 나오고 붉은 글씨로 개념 나오고 뒤에 그 짝대기가 음, 마이너스처럼 보여가지고 맞아요. 중간중간에 네. 마이너스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마이너스면 안 되고 그냥 바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픈 바? 맞아, 하이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제는 다음부터 풀어볼까요? 아, 네. 네. 그러면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음.